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아니면 의식입니까? 몸이 물질 몸이든 아스트랄 몸이든 멘탈 몸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는 의식이다. 즉 몸이 아니다.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든 비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의식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만약 몸 안에 있다면, 자, 이 몸은 물질 몸이든 아스트랄 몸이든 멘탈 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만약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몸이 물질 몸이든 아스트랄 몸이든 멘탈 몸이든 몸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죽는다. 즉 우리는 필멸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모탈. 가사자다. 이 말이죠. 죽는 것이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의식이 몸 안에 있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몸 밖에 있다면 우리는 몸의 생멸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이죠. 임모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 몸이 육체든 아스트랄 바디든 멘탈 바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 혹은 지혜의 핵심은 매일매일 우리가 상기해야 되죠. 매일매일 마치 처음 기억해낸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밥통 스피커 입장에서는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처음 말하고 생전 처음 듣고 생전 처음 기억해내는 이러한 새삼스러운 리프레시 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개인이라는 연극을 이어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초심을 잃는다. 그리고 다시 초심을 되찾는다라는 이러한 드라마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삼스럽고 리프레시 되는 가운데 초심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가벼운 경쾌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다음 카페에 올렸던 짧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강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을 좀 빠른 속도로 강독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유식 30송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현대 한글 번역 이렇게 해서 유식 30송을 번역하고 있고요.
어제 올린 이 파르메니데스 단편에 대한 강독도 보충을 해서 강독 부분을 올리고요. 이 대승기실론 강독이 끝나면 유식 30송과 이 파르메니데스 강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단일하고 동일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일하고 동일한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자기 자각, 자기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시성 현상,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성 현상이 양자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양자 얽힘이죠.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 즉 동시성, 시공간을 초월한 이 동시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사가 바로 이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묘하게도 BC 500년 전으로 해서 기원전 500년 전으로 해서 극동에서는 노자의 도라는 화살표 가리킴이 있었고요. 이 중간지대, 즉 인도와 이란 고원에서는 불도라 해서 깨달음의 길이라는 화살표가 있었고요. 또 서쪽의 지중해에서는 이 서양 철학의 기초를 건립한 이 파르메니데스의 진리의 길, 존재의 길이라는 전부 도죠.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을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은 다르죠. 물론 말과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포인팅하고 있는 것은 단일하다 이 말이에요.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랄까 단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필연이다. 왜? 모든 일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BC 500년 전후에 일어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동시성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러니까 필연도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우연에 대비해서 필연이라 하는 것인데 그저 그러하다,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물론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을 가리키기 위한 수십, 수백, 수천의 이 포인팅을 좀 더 이제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갑자기 이 밥통 스피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글을 좀 빠른 속도로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선명하게 말해져야만 하는 주제. 우리가 이 도판, 종교판에서 그냥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주제들이 오히려 매우 훌러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욱 선명하고 더욱 명확하게, 선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은 어려운 말과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에 꼭 맞는 아주 쉬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말로서 이 지혜 내지 진실의 핵심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그리고 내면과 외부, 주관과 객관, 물질과 의식이라는 이 오래된 구분. 그 다음에 늘 우리는 고민하죠. 도대체 나는 운명에 속박된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가 라는 매우 숭고하고 장엄한 엉터리 질문. 숭고하고 장엄한 엉터리 질문.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이 영혼과 영혼윤회 그리고 개인적 깨달음의 이 이슈, 이것을 보다 선명하게 확실하게 백일하에 밝은 햇살 하에 노출시켜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강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즘은 이제 이것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이라 해서 비일상적인, 즉 비범한 의식현상, 변성의식현상이라 해서 이것을 마치 엄청난 깨달음의 체험과 동일시하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입니다. 그리고 또 정통 소위 말하는 클래식한 이 도판 종교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우 또 꺼리는 경향이 있다. 즉 두 가지 경향이 있죠. 이것을 깨달음 체험으로 신비화하는 경향과 또 미신으로 치부하고 진리 추구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그러한 엉터리 경험으로 또 치부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 모두를 우리는 타파해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서울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이 세 가지 현상은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많이 노출되고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논의까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수많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특히 이 스웨덴보리의 기록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실반 멀둔, 로버트 몰로, 그 다음에 이번에 번역 작업에 들어간 이 윌리엄 불맨 등의 이 여러 가지 저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세계든 비범한 변성의식 체험, 즉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에 속한다는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이든 이 모든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전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신비한 것은 바로 이 평범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의 체험이다. 일상의 경험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안정화되어서 차분하게 체험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혹은 비범한 변성의식 체험, 이것만이 소위 말하는 의식, 깨달음이 아니고요. 진짜 신비하고
기적인 것은 바로 이 안정된 일상의식 세계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저기 저 나무, 여기 이 컵, 이것이 깨달음이다. 왜? 이것이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이 드는 신비한 영역으로 남거나 거꾸로 미신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회색빛으로 치부되거나 언급을 회피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들의 역할은 분명해요. 고대와 중세에는,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이 세 가지 현상은 굉장히 선지자, 예언자, 신비가들의 아주 드문 희소한 그러한 영역, 선지자, 예언자, 신비가들만이 이 발걸음을 걷는 아주 희소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치부되었지만 현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심지어 자각몽, 체외이탈은 연습이 가능하죠. 임사체험은 연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저절로 중병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임사체험은 일어나고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죠. 임사체험, 체외이탈, 자각몽 현상은 같은 죽음의 유사현상이다. 즉 물질 몸 의식에서 본래 의식이 분리되는 거죠. 물론 단일 의식 안에서 의식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분리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의식 수단으로부터 의식이 분리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수단도 의식이고 유저 의식도 의식이지만 일시적으로 의식 수단에서 의식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하고요. 이 죽음은 비단 물질 세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포스러운 현상이 아니고요.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은 그 역할이 뚜렷한데 무엇인가 죽음이란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임을 스스로 가리킬 때, 즉 자각몽 안에서 의식이 의식으로 깨어나서 의식이 의식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의식 수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실제의 분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학적 분리가 아니고요. 관념적인 분리다 이 말이죠. 의식적인 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이 맞춰지면 역할이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즉 우리가 육체 안에 혹은 아스트랄체 안에 혹은 멘탈체 안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가 의식 안에, 즉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이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화살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즉 의식이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멘탈체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가 있다는 이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연습 혹은 저절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 문제는 늘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과대 포장하고 자꾸 부풀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름기 쫙 빼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솔직한 접근. 그러니까 애인을 만나면서 바람피다 들켰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전공법이에요. 진실은 좋은 쪽에서 감동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쪽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늘 감동하죠.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것이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의 이야기고요. 이 세 가지 변성의식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번역서에서 단일의식과 비교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번역되어 나오는 윌리엄 불먼의 책 죽음 이후 의식세계 탐구라는 가제의 이 책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내면과 외부, 주관과 객관, 의식과 물질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또 이 나눔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이것이 올바르다는 믿음이 이 역사시대 이후만 해도 6,00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이 구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고 믿음이 불끈 일어나고요. 이 엄청난 경외감과 신비함과 동반되어서 이 진실과 지혜에 대한 열정이 폭포처럼 쏟아지지만 좀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과 외부 그 다음에 이 의식과 물질, 주관과 객관 이 상식 사실은 상식으로 이름 붙여 있지만 전도몽상이죠. 이 전도몽상을 매일매일 깨부숨으로써 우리는 이 천근만근한 무게에서 벗어나서 0.1g의 가벼운 임팔라로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매일매일 부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천근만근의 무게가 견딜만 하고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강요되거나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은 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유정법이라 했잖아요. 누구나 이 드라마, 생사 드라마 안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시절인이 왔을 때에 저절로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강권하거나 강요하거나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단일의식
온통 한 덩어리 진리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고기 부위가 좋지 않은 부위일 수가 있겠어요? 특등급 한우 한 덩어리 안에는 전부 특등급 한우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하는 이 존재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마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보이지 않는 이 크리스탈, 이 투명 수정과 같이 이 부분을 오늘 마치 처음 이야기하고 처음 듣고 처음 기억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끼고 처음으로 신비감을 느끼고 이 진실과 지혜에 대한 열정이 처음으로 솟아나서 처음으로 천근만근 무게가 처음으로 0.1g처럼 경쾌해지듯이 한번 같이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외부가 있죠. 그리고 내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객관이 있고요. 주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꿈 혹은 연극,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 연극, 드라마라 해서 이것이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과 자유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알기 전에는 이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또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의식 혹은 정신 혹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구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기묘하게도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선각선형께서 이 부분을 격파해서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날 때, 이 패러다임, 이 맥거핀으로부터 벗어날 때 선각선형께서는 크게 우리를 환영하고 깨하는 것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의 컵이 여러분 보이시죠? 예, 컵이 있다. 혹은 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 하죠? 외부의 컵이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의 나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컵이고요. 외부의 나무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죠. 외부 컵, 외부의 뜰 앞에 잣나무다.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지금 분명히 있죠. 자,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외부인지 내면인지 주관인지 객관인지 물질인지 의식인지는 지금 천천히 밝혀보고요. 일단 있음, 이것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죠. 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가 있어요. 이름을 붙입니다. 외부에 있는 컵이다. 외부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실제로 이것은 우리와 혹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컵이고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은 뭐죠? 죽여도 되고 파괴해도 되고 상처를 줘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귀중한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애착은 있겠지만 또 훌러덩 그런 애착은 언제든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타자다 이 말이죠. 자아, 즉 나라는 내면과 상관없는 외부의 타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서 모든 종교판과 도판에서는 어떤 신화 내지 그야말로 미신이 횡행하게 됩니까? 외부의 컵이고 외부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를 방황하지 말고 내면 깊숙이, 그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10cm인지 1m인지 100m인지 100만 킬로인지 모르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 에센스를 찾으면 그것이 나를 찾은 것이고 자아실현이고 깨달음이다 라는 이런 엉터리 이 숭고한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는 매혹되죠. 거기에 매혹됩니다. 왜 매혹됩니까? 이러한 생각들이죠.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00년 이상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랑이 외부에 닿을 수가 없죠. 왜? 외부와 내면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갈라진 이상 실체화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꽃 피어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은 저리 가라고, 일단 사랑과 배려는, 그러면 간혹 발견되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타인에 대한 배려, 희생, 봉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 전도몽상이 바로 세워졌을 때, 이러한 구분이 희박해졌을 때, 투명해졌을 때, 초심을 되찾았을 때, 개인이 뒤로 물러났을 때 단일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왜? 단일의식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기
이거요. 단일 의식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원리스고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내면을 들어가 봅시다. 자, 외부 컵과 외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면 안으로 들어온 내면 안으로 들어온 내면 컵은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자, 선명하게 그러나 매우 쉽게 어렵지 않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의식이 의식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나이버해져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의문과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외부에 있는 외부 컵이고 외부 나무죠. 외부 나무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컵이고 외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부와 다르게 내면이 있잖아요.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나는 컵과 나무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면으로 들어와야 되죠. 왜? 외부와 내면은 다른 거니까요. 이것이 외부에 있기만 하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컵과 나무가 진정 외부에 있기만 하다면, 즉 내면적으로 내면과 접촉하지 않는 한, 접촉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즉 이걸 수라 하잖아요. 감수작용,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즉 내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외부 컵과 외부 나무는 의미가 없죠. 사실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하죠. 내면 안으로 들어온 내면 컵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잖아. 이것이 내면 안으로 들어왔잖아. 이것이 내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바보고 엉터리입니까? 좀 전까지 이것을 외부 컵, 외부 나무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그 상식인한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외부 컵이고 외부 나무라면 내면 안으로 들어온 내면 컵은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것이 지금 외부 컵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내면으로 들어온 컵이잖아. 혹은 이것이 내면의 컵이잖아. 라고 하면서 실제 외부 컵, 외부 나무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칸트식인 답변이죠. 칸트식. 일반 상식인의 답변은 아니 이것은 외부 컵이고 지금 내면 컵은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는 여기 있고 컵은 여기 있잖아요. 이 상식인의 말은 틀렸죠. 그 다음에 칸트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내면으로 들어와 있고 외부의 컵은 물 자체로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영역에서 이성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것이 칸트의 임마누엘 칸트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답변이든 칸트식 답변이든 이게 아주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명백한 경험과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외부 컵이라면 내면 컵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내면의 컵이라면 외부 컵은 또 없단 말이에요. 즉 외부와 내부가 혼동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부를 찾아내면 내면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내면을 찾아내면 외부를 찾아낼 수 없다. 즉 이 말은 외부와 내면이라는 이 셋업은 임시의 가상 셋업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크리스탈처럼 임시 가상의 셋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임시 가상의 셋업이다. 설정이다 이 말이죠. 왜 임시 가상의 셋업인 줄 알게 되느냐? 늘 안 그렇잖아요. 늘 외부와 내면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든가 어떤 이상 경험을 한다든가 비일상 경험을 한다든가 깊은 잠에만 들어가도 또 꿈만 꿔도 이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가상적인 셋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솔직한 거잖아요. 솔직한 100번, 1000번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명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금 글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외부 컵이라면 내면 안으로 들어온 내면 컵은 어디에 있나 이 말이죠. 즉 이것이 내면 컵이라면 외부 컵을 못 찾고요. 이것이 외부 컵이라면 내면 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외부와 내면은 임시 가상의 셋업이다. 자, 이름만 조금 바꿔도 또 우리는 이것을 다른 걸로 알아요. 자, 이것이 객관컵이고 저것이 객관 뜰 앞에 잣나무라면 주관 안으로 들어온 접촉해서 촉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명색이 있고 촉수 서로 부딪혀서 촉이 일어나서 감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식 내지 의식할 수 있잖아요. 주관 안으로 들어온 주관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객관컵이고 저것이 객관나무라면 주관 안으로 들어온 촉수죠. 주객이 접촉해서 주관이 받아들인 감수한 주관컵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안에 있지요. 이것이 상식인의 답변이고요. 칸트식의 답변은 이것이
주관 안에 들어온 컵인데 객관 물 자체 컵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것은 뭐야?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둘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상식인의 답변이든 칸트식의 답변이든 엉터리 중에 엉터리다 이 말이죠. 결국 뭐예요? 주관 컵을 우리가 찾아내면 객관 컵은 없어요. 객관 컵을 찾아내면 주관 컵은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객관 주관의 이 설정은 임시 가상의 셋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크리스탈처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선명하고 신중해져야 하죠. 좀 더 선명하고 신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일체 모든 성각선연의 도움을 지금 이 순간 깊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물질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물질컵이고요. 저것은 물질나무다 이렇게 합니다. 물질컵과 물질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찾아야죠. 물질컵과 물질나무 그 자체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알려질 수도 없죠.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예. 촉수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의식 안으로 들어온 자, 의식컵이 아닙니다. 여기는 의식된 지금 물질과 의식으로 나눴으니까요. 의식되어진 컵, 의식된 컵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죠. 자, 요 질문에서는 현대 상식인은 이제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두뇌가 일으키니까 의식된 컵은 두뇌 안에 있지 이렇게 합니다. 자, 선명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무슨 이 현실 생활에 근심 걱정이 있다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 이 강독을 듣지 말으셔야 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지 마시고 나중에 들어도 되죠. 현실적인 근심 걱정 혹은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가라앉은 다음에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조금 정신을 맑게 하시고 들어야 한다. 자, 상식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식인은 의식된 컵, 그것은 두뇌가 의식을 발생시키니까 머리 안에 있지 이렇게 하죠. 머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상식인은 답하고요. 칸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물질컵, 물질나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 의식된 컵이다. 즉 지금 인식되고 의식되고 알고 있는 이 컵, 저 나무는 물질컵, 물질나무가 아니고 이미
주관의식 안으로 들어온 의식된 컵이다. 그러면 물질컵, 물질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칸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물 자체로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물 자체로서 있겠지라고 칸트는 아니 우리의 이성, 의식, 상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것을 칸트는 어떻게 알아냈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전부 엉터리다. 안 똑똑하다는 상식인도 전도몽상 엉터리고요. 똑똑하다는 임마누엘 칸트도 전도몽상 엉터리다 이 말이죠. 상식인은 그냥 순진한 엉터리고요. 칸트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활한 엉터리다. 그래서 머리 좋고 말 잘하고 이렇게 인기응변이 강하고 이렇게 세련된 철학자들은 좀 교활한 엉터리다. 매우 장엄하고 숭고한 듯이 보이는 교활한 엉터리다. 도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답변도 잘 우리가 명상숙고해야 합니다. 이 상식인의 답변, 칸트의 답변. 왜 엉터리입니까? 이것은 물질컵이고 의식된 컵은 머리 안에 있지. 자, 그래. 그 머리 안에 있는 컵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즉, 의식된 컵은 지금 이미 의식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의식된 컵인데, 즉, 좀 전에는 물질컵이었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것은 의식된 컵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머리 안에 있습니까? 머리 밖에 있습니까? 분명히 머리 안에 있지 않죠. 그래서 상식인의 말은 엉터리고요. 칸트의 이것은 의식된 컵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컵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물질컵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죠. 답조차도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선명하게 던져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과 의식의 구분은, 즉 나와 세계의 구분은 엉터리였다. 임시의 가상 설정이었다. 즉 나와 세계는 하나였다. 처음부터 하나였다.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체외 이탈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각몽의 상태였다. 처음부터 임사체험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의식은 여기에 있었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몸이 생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멘탈체든 내가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육체가 생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내 육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거고 그 외의 육체는 간접 사용하는 것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단일 의식으로서 모든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고 듣는 주체는 뭐예요? 나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외부 컵이 내면 컵이고요. 객관 컵이 주관 컵이고요. 물질 컵이 의식된 컵이다. 이것이 가장 궁극의 진실이자 진리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궁극의 지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선명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매일 매순간 이 지혜와 함께 하면서 늘 언제든 이 무거움과 고통이라는 모습 안에서 임팔라처럼 가벼운 그러한 자유와 경쾌함을 맛보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기원하고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을 빨리 마치고 자꾸 유식 30송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이야기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된다면 수천 수만의 수행 고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수천 수만 권의 경전과 의록과 논설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깨달음이 문득 들면서 보다 더욱 선명한 의식으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운명과 결정론의 문제, 그리고 이 보고 듣는 주체의 문제, 이것이 개인 영혼인가 아니면 단일 영혼인가, 이 두 가지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 궁극의 진실 내지 궁극의 지혜에 대해서 이거와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별도로 시간을 나누어서 내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이 밥통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 하늘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